그 세라믹 기술원 원장님. 예. 네. 그 제 1년 전 국감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세라믹 기술원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세라믹 기술원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당시 이제 원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피해자가 작년 5월 감사실에 찾아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음을 전달했으나 국감 준비 과정에서 의원실에 자료가 있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묵인했음을 인정하셨죠?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네. 좋아요. 그것도. 사건은 어떠한 경로라도 알게 된 즉시 공공기관에 보고하고 조치한 규정을 그분이 어긴 건 사실이죠. 그것도 인정하셨어요. 다 작년 회의를 보십시오. 국감회의로.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저한 사건 조사하고 가해자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지난 6월 그 피해자가 사건 이후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한 거고요. 결국은 지병이 악화돼서 결국 돌아가셨죠. 네. 다녀오셨나요? 조문을? 원장님? 저희가 퇴사한 이후 직원이라 가지고 네, 퇴사한 직원이라서 안 가셨어요? 조문도? 저희 부원장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부원장도 안 오셨다고 피해자 어머니 말씀하시던데요. 부원장은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기관들이 많아서 무역 정책이랄지 그 수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꺼내는 게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기관이 대처가 미흡했고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겁니다. 오늘 1차 질의하고요. 추가 보충 질의도 다시 질의할 거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관 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감봉 조치 받았죠. 네. 적절했다고 판단하세요? 저희가 지금 작년 국감 이후에 짧게 하시오, 짧게. 예. 예.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저희는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했습니까? 그 보고를 판단 잘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5분 질의 끝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제가 자료 다 보여드릴 거니까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예. 그 분리 조치했습니까? 예. 이체가 없었습니까?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는 즉시 분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유증이 될 수 있어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분리 조치했습니까?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2차 가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징계조사위원회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네. 피해자원의 피해 내용입니다. 4층에 대놓고 와서 바로 앞에서 마주쳐서 힘들었다. 2층은 갈 때마다 식당도 모든 기술원에 구역할 때 다 마주쳤다. 3개월간 무서워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졌다. 가해자의 잦은 접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장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규정 위반인 건 인정하십니까? 다시 말씀 올리지만 제가 9월 27일 날 자, 알겠어요. 네. 지금 그 가해자 자수하고 있나요? 자수가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요. 국감 전에 지금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 가해자로부터 그 정 씨가 보낸 내용 증명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의 발언을 부인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내용에 대한 공표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세요? 제가 그 상황은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자, 정말 그리고 기관장 입장도 여쭤볼게요. 자, 고용노동부 조사하고 징계 조사했습니다. 네. 그죠? 그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 받으셨죠? 네. 지금 그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피해자의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변동사항이나 추가 피해에 대해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서 미흡했던 거는 저희 그 아침에 그 질의하던 중에 우리 원장님이 발언하신 게 있는데요. 틀립니다. 사실은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형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증명을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보고 받으셨죠?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이 직원. 네, 정창엽 씨 현재 근무하고 있죠. 네, 여기 내용들이 작년 국감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말로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의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할 때는요. 그냥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여기 다 진술인이 몇 명이 있습니다. 진술서가. 이거 다 세라믹 기술 직원들이 쓴 진술서입니다. 근데 요 진술을 했다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저도 보좌관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도대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원장님은? 죄송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당 간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다음 그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꼭 선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내가 왜 그런지를 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저 징계가 수위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감봉 3개월에 견책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모르세요?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소송 접수 언제 된지 아세요? 시간 없습니다. 3월 10일. 예, 3월 10일 날 소송 접수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저 답변 받았습니다. 세무기술원에서. 가해자한테 징계 통보 언제 했습니까? 징계 결과 통보 언제 했어요? 3월 7일 날 했습니다. 3월 7일 날 했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소장 보죠, 소장. 이번 소장 언제 접수했습니까? 징계 통보 하루 전날 소장을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징계일을 열으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당사에 통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밀 누설 협약 위반이죠. 누군가 알려준 거 아닙니까 지금? 3월 7일 날 학생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 그런데 예. 징계 결과도 통보받지 않은 사람이 3월 6일 날 다 논리를 구성해서 법원에 소장 제기합니까? 그 부분은 그게 제가- 가능해요? 자, 원장님, 예. 여기 이번에 그 징계받은 정찬영 전 단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세라믹 기술원에 와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까? 네, 그 전에는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인연은 없습니다. 이 지금 조직 내가 문제가 심각한 게 내부적으로 무슨 석사과정, 박사과정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편먹고 짬짬해서 서로 알력 있고 그 자기한테 접수되지 않으면 핍박하고 이런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또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어떻게 집어가고 계세요? 어떤 생각? 성과급. 예,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지. 성과급이 뭐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개인 성과급이 있고 업적 성과급이 있죠. 예, 매년 3월 지급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이 지금 정찬엽 씨 올해 성과 받았습니까? 네, 올해 받았습니다. 자, 2021년 권익위가 뭐라고 기관 권고했냐면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3월 이후에 성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줬어요? 그거는 2022년도 성과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성과급 2천만 지급했다고 답변 왔는데 지급합니까? 아니요. 그 저희가 A, B, C, D 등급, S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D 등급으로 지금 저희가 최하 등급으로 직권으로 자,
또 할 게 많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네, 이분 민간기업에 파견 보냈죠. 네 맞습니다. 징계기간 동안에. 네, 그런 적 과거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비행위자가 대형 국책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어서 그 책임자를 면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기관하고도 좀 논의를 했는데 전담기관에서 역시 연구 책임자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업체 파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산업기술원 과제죠. 산업기술진흥원 과제죠. 네, 산업기술기술원 원장님. 네, 이렇게 징계받은 사람은 파견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제를 빼는데 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연구 책임자 변경에 대한 거를 구두상으로 권고는 했지만 변경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고요. 파견밖에 방식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조직 내에서 직무 배제라가 다른 부서로 옮겨놓습니다. 무슨 파견밖에 없어요. 아니 징계받은 사람을 파견이라는 것은 오히려 좀 해외 파견도 있죠. 공기업 파견도 있죠. 다른 기관 파견도 있죠. 이거 어떻게 보냅니까? 신청 받아요, 안 받아요? 해외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을 자, 받았습니다. 공공기업 파견 신청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는 국내 공공기업 파견 신청 받고 해요, 안 해요? 그냥 원자의 마음대로 찍어서 보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냈어요? 정상합 씨 파견 보낼 때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보냈습니까? 저희가 국내 파견에 같은 심사가 없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세요? 본부장도 해갖고 결정하지. 이 양반 파견 보낼 때 원자의 혼자 극단 결정을 할까요 지금? 수학 비위원으로 지켜보는 사람을? 그렇지는 않습니다.